안녕하세요. 소마 시네마 소마 50일입니다. 저희 채널 속에 올라오는 영화에 관련된 리뷰들은 뭐 특별하게 그 기존에 있는 뭐 영화의 줄거리를 요약하거나 뭐 영화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는 데 주력하는 그런 리뷰라기보다는 제 개인적 감상이라든가 뭐 그런 스타일의 리뷰가 되겠습니다. 이런 스타일을 그 영상 중심으로 보신 분들에게는 딱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뭐 또 이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영화를 보는데 뭐 여러 가지 지나친 정보가 우리 전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요. 그런 좀 양해를 바랍니다. 자, 이터널스를 봤습니다. 저는 개봉하는 날 뭐 제 돈 주고서 수원 아이맥스에 가서 영화를 봤고요. 이 영화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아주 좋게 봤습니다. 이터널스는 그 마블의 새로운 세계의 새로운 영역을 다루고 있는 영화죠. 사실 이터널스라는 캐릭터는 그 기존의 마블 캐릭터들에 비해서 그렇게 유명한 캐릭터들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영화를 이제 옛날부터 케빈 파이기는 준비를 해왔고, 연출도 흔히 말하는 상업적인 마인드의 영화들을 잘 만드는 감독이 아니라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한 노매드랜드라는 영화를 만든, 사실 노매드랜드라는 영화는 내면을 들여다보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영화를 연출했던 클로이 자오 감독을 기용해서 이터널스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러한 이 클로이 자오를 기용한 이유가 있고요. 클로이 자오 스타일로 만들어진 어느 정도 만들어진 이 영화를 보는 입장에 따라서 이 영화에 대한 호불호가 갈리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실 저는 클로이 자오 감독의 이 노매드랜드라는 영화를 무척 재미있게 봤습니다. 제 어떤 아는 분들의 경우에는 정말 큰 감동을 받은 분들도 계세요. 근데 뭐 저랑 같이 영화를 본 일행 중에는 그냥 자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는 약간 이제 아트하우스 계열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고, 특별하게 줄거리로 요약된 영화가 아니었죠. 사실 노매드랜드는 이제 깊은 내면, 그러니까 이 영화의 주인공이 되는 인물의 깊은 내면을 다루고 있는 영화입니다. 프란시스 맥도먼드가 그 소위 말하는 노마드족이라고 불리는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자동차를 몰고 다니면서 생활을 하는, 근데 거기에 이제 이 미국의 거대한 자연 풍광과 어울려서 그것이 또 공명감을 주는 독특한 개성의 영화였죠. 그래서 실제로 그 클로이 자오의 이 영화 속에 노마드족인 사람들도 많이 등장을 하고, 그들의 일종의 삶의 방식에 대한 그런 아주 좀 내밀한 면들을 많이 다루고 있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특별하게 사건 사고가 중심이 된 영화라기보다는요. 근데 그 영화를 누군가 보기에는 그 속에서 일종의 삶의 방식을 기록하고 이해하는 것에서 기쁨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좀 이터널스의 연출을 맡았다고 했을 때 좀 걱정이 됐습니다. 뭐 사실 마블 영화라고 하는 게 내면을 다루고 있다기보다는 그 외적 사건이라든가 뭐 일종의 갈등 구조가 중심이 된, 그리고 액션이 중심이 된 그런 장르물일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슈퍼히어로 영화라는 게. 하지만 뭐 결과적으로 제 생각에는 케빈 파이기가 클로이 자오를 선택한 것은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이터널스 이제 리뷰를 말씀드릴 때 일단 최대한 스포일러를 피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터널스의 기본적인 그 설정은 뭐 많이 알려진 것처럼 이제까지의 마블 세계관을 훌쩍 넘어버리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이터널스는 좀 현대 성인들을 위한 새로운 신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영화적 주제라든가 중량감 자체가 이전 영화들과 좀 다른 맥락에 있는 영화들이죠. 그래서 실제로 등장하는 인물도 뭐 이카리스는 이제 우리가 그 남날개를 날다가 너무 자기 자신을 감당하지 못하고 날다가 결국 이제 추락해버리고 마는, 나비 녹아버리면서 그런 이카루스라고 하는 인물이 있죠. 신화 속에 그 이름이고요. 뭐 길가메시, 최초의 서사시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영웅 여자의 주인공이고요. 마동석이 연기했다고 하는 그 인물이에요. 뭐 테나, 안젤리나 졸리가 연기한 인물도 소위 말하는 이제 올림푸스 신은 중에서 아테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등장 인물들이 일종의 그런 서사시라든가 신화 속에 있는 그런 존재들로 있어요. 그래서
이 영화는 그 이터널스라고 하는 인물들, 이 캐릭터들 자체가 그동안 영화 속에 언급이 안 됐던 건, 마블 세계관 속에서 언급이 안 됐던 건 아닙니다. 그 셀러스티얼이라고 하죠. 셀러스티얼과 이 셀러스티얼의 대리인으로 이제 파견된 일종의 존재들이에요. 이터널스라고 하는 존재. 그러니까 일종의 신 캐릭터죠. 말하자면 이터널스는 데비안츠라고 하는 이 셀레스티얼이 창조했지만 통제가 안 되는 그 존재들이 있는데, 그들을 이제 일종의 제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인간의 역사에는 개입하지 않고 이제 지구에 머물면서 이 데비안츠를 제거하는 데 중심을 두고 있는 그런 캐릭터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설정들은 마블의 그래픽 노블 팬들이라면 어느 정도 알고 있겠지만, 뭐 대부분의 영화 관객들의 경우에는 그래픽 노블까지 챙겨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국내 출판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여성 팬들은 챙겨보겠지만 대부분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저도 그래픽 노블까지 보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영화는 인류의 역사를 말하자면 이터널스의 관점에 다시 쓰기로 한 거죠. 이터널스는 대략 여기서 이 영화 속에 언급되는 인류의 문명의 여명기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이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터널스가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되는 지점에 도달하면서 영화에 전개가 됩니다. 영화는 이제 전체적으로 쭉 일관된 방식으로 쭉 이어가는데, 스토리가 이제 리니어로 쭉 진행되는데 중간중간 캐릭터의 필요에 의해서 이제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형태로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가 언급되고, 바빌론 문명, 그다음에 잉카 문명, 그다음에 이제 히로시마 원자폭탄 장면이 이제 나와요. 그래서 일종의 대체 역사를 서술하는 것인데, 근데 이 지점에서 물론 이제 셀레스티얼과 이터널스에 관련된 미스터리가 이 영화의 또 핵심적인 플롯의 핵심입니다. 뭐 그래픽 노블 팬들이라면 역시 알 수도 있는 건데, 저처럼 영화만 보는 분들에게는 이 점에 대해서 서술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스포일러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사실 클로이 자오가 연출자라는 점이 장점으로 작동합니다. 어느 리뷰에선가 보니까 이 영화엔 매력있는 캐릭터가 없다고 그러는데요. 사실 이 영화는 캐릭터 자체의 충돌을 다루고 있는 영화라기보다는 좀 모럴을 다루고 있는 영화예요. 그러니까 도덕적 주제를 다루고 있는 영화예요. 이 이터널즈는 일종의 관찰자의 존재죠. 그러니까 인류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들을 수많은 세월 동안 지켜봤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노매드랜드, 이 클로이 자오의 전작이죠. 노매드랜드가 일종의 말하자면 자본주의에서 자발적 노매드를 선택해서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다고 한다면, 이터널스의 경우에는 인류의 존속을 관찰자의 시점으로 바라보는 이터널스들이 여러 가지 의견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걸 어떻게 이제 판단하냐, 인간에 대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크게 보자면 생태주의적 관점, 그러니까 이제 전체론적 관점이죠. 이 지구 전체의 생명을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그다음에 이제 생명 중심주의 관점, 그 속에 살아가고 있는 생명들이 일단 우선되어야 된다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관점의 충돌로 전체적인 그 이야기의 대립구도가 형성이 됩니다. 그것은 이제 플롯의 형성, 그리고 이 이터널즈들의 가치관의 중요한 그런 사상의 축이 되는 거죠. 자, 이터널스는 이 영화에서 일종의 어떤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말씀드리기 참 되게 어려운데, 이 영화의 재미는 드라마적 재미가 크기 때문에 그 플롯적 설정들을 풀어가는 과정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갖다 다 일일이 말씀드리면 다 스포일러가 되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굳이 말을 안 하겠는데, 어쨌든 설정상 이들은 7000년의 역사를 지구인들과 함께 살았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기억과 시각은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 욕망들도 작동을 하죠. 그래서 미묘한 시각 차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을 클로이 자오라는 감독이 적절하게 묘사해냅니다. 그리고 클로이 자오는 그런데 인간을 다루고 있는, 인간의 그런 미묘한 심상이라든가 가치관을 다루고 있는 데서 적격인 연출자예요. 노마드랜드라는 영화 자체가 결국은 이제 특별한 가치관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거잖아요. 결국 이 영화의 대립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가치 판단을 두고서 벌어지는 갈등입니다.
그 가치 판단에 각각의 인간관계도 엮이고 그 다음에 각각의 인물들이 지닌 성숙도의 차이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이터널스들은 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들이지만 역시 수많은 신화 속의 신들처럼 인간적이기 때문에 그 갈등이 매력적인 겁니다. 그들도 당연히 실수를 하고 생각도 변화하고 대립하고 오해를 하죠. 이터널스는 거대해진 이야기만큼의 모럴의 대립을 드라마적으로 시각적으로 잘 그려낸 영화입니다. 따지고 보자면 이터널스는 이제 장애인 캐릭터, 그 동성 연인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인종적 구성도 뭐 동양인들, 뭐 히스패닉들, 뭐 백인도 당연히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아프로 아메리칸들도 있고, 다양한, 이제 말하자면 미국 중심의 다양한 인종 구성들이 반영되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구인의 다양성들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 인물들이기도 한 거예요. 물론 어린이도 있고요. 그래서 이 영화에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 캐릭터들이 가지고 있는 개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일종의 가치 판단에 중요한 요소들이 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스포일러라고 할 만한 거리가 많은 영화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의 핵심은 이전까지의 영화들과 달리, 그러니까 대부분의 마블 영화들은 장르적 특성들이 강조되었죠. 각 장르, 어떤 영화는 코미디적 장르, 뭐 어떤 영화는 뭐 그 정치 드라마, 정치 액션 스릴러. 그렇지만 이 이터널스는 이제 말하자면 인류 역사, 되게 거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속에서 이들을 존속하게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가치 판단이 굉장히 핵심적 요소로 부각을 하는 거예요. 이터널스는 이제 말하자면 신이지만 인간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는 스포일러라고 할 만한 거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변화되는 양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각자의 판단도 제각각이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이 이 영화에 대해서 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영화에 대해서는 뭐 그 농담이 부족하다, 맞습니다. 이 영화는 농담할 시간이 없어요. 액션할 시간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액션물로서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데는 인색한 것이 사실이고요. 저는 사실 그동안에 그 마블 영화의 액션들이 그렇게 뛰어났느냐 그렇게 생각한 적은 별로 없기 때문에 이터널스의 액션 시퀀스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간간히 뭐 등장을 하는데 그 캐릭터들의 이제 포인트가 되는 요소들을 적절히 활용해서 액션들을 펼쳐나가거든요. 그래서 뭐 그다지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마동석 같은 경우에 길가메시의 액션도 그 마동석 특유의 뭐 뺨 때리기, 그다음에 원펀치, 이런 식의 액션들이 적절하게 잘 사용이 됐어요. 안젤리나 졸리의 테나 같은 경우는 테나가 이제 그 전쟁의 여신, 지혜의 여신이기도 하니까 그 전쟁 무기를 적절하게 아주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이카리스는 하늘을 나는 좀 슈퍼맨 같은 캐릭터인데 주로 이제 눈에서 나오는 안광의 이제 광선이 주요 무기로 활용이 되거든요. 날면서 그런 것들 비교적 잘 활용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터널스는 이게 되게 중요한 영화일 수밖에 없는 게, 페이지가 이제 우리가 마블 세계관의 큰 이벤트였던 타노스와의 대결이 이제 끝이 났잖아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가 이제 끝이 났고,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세계를 열어야 되고, 그러면 세계를 더 확장시킬 거 아닙니까? 그럼 크게 이 세계를 넓히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멀티버스가 이제 등장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 우주로 더 영역이 넓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터널스는 그 우주 영역에 있는 역할을 담당할 거란 말입니다. 그 전까지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가 그 우주의 파트를 담당했었는데,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는 이제 영화가 이제 끝이 날 거란 말이에요. 3부작으로 마무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제임스 건이 손을 떼면서 또 새로운 서사시를 엮어나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 이터널스는 그런 서장을 그러니까 이 영화의, 이 마블 유니버스의 세계관을 담당하고 있는 일종의 창조주라고 할 수 있는 셀레스티얼이라고 하는 존재, 그 다음에 이제 그 대리인이 이터널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마블 세계관의 이제 어떤 거대한 영역들을 전개할 수 있는 부분들을 나눈 것이죠. 그리고 이터널스는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일종의 인간들과의 콜라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셀레스티얼의 대리인이었다가 독립적인 영역을 가진 존재들이 돼버려요. 그래서 어쨌든 이터널스는 그렇기 때문에 이 역할의 서장을 여는 인물, 그리고 이 독자적인 세계관을 만들어낼 인물로서 클로이 자오라는 연출자가 선택된 것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에 등장하는 쿠키 형상 두 개도 완전히 새로운 그 등장 인물들을 설명하기 위한 것인데, 그것도 이 앞으로 열어갈 마블 페이지의 새로운 세계관에 대한 힌트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 장대하게 펼쳐질 거대 서사의 시작점으로서 이터널스는 괜찮은 영화였던 전 생각을 하고요. IMAX 관람을 했는데 좋았습니다. 이게 IMAX 포맷을 생각보다 많이 사용하는 영화더라고요. 그래서 이 IMAX관을 이용해서 영화를 보고 공감적 감각적으로 이들의 서사를 따라가는 것이 이 영화를 좀 즐겁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뭐 IMAX가 아니더라도 그렇죠. 결론적으로 이터널스는 드라마 중심의 영화입니다. 이전까지 마블 영화들이 액션, 대결, 대립 이런 게 되게 중요했었던 건데, 이 영화도 물론 대결, 대립이 중요합니다만 데비안츠라고 하는 일종의 외부 세력과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 그런 식의 있는 대결들보다는 이터널스 내부에서 어떤 가치 판단을 해나갈 것인가의 대립 문제, 이 문제로 이제 영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립이라고 하는 것은 즉 이터널스라는 캐릭터들 자체가 새롭게 이제 마블 페이지에 참여를 할 수 있는 인간들과, 아까 말씀드렸던 도덕률, 이들에게 금지되었던 인간에 개입하지 않았던 그 도덕률을 깨고 나오는 데 있어서 중요한 모티브가 되는 그런 스토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또 앞으로 이 페이지에서 담당하겠죠. 네, 그렇고요.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히로시마의 파트에 대해서 굉장히 말들이 많은데, 영화 속에서 히로시마라고 하는 부분들은 원자폭탄이 투하됐다는 것 장소만 나옵니다. 사람들도 등장하는 사람이 없고요. 일본 사람 한 명도 안 나오고요. 그래서 일본을 편든다기보다는 그 캐릭터, 이 히로시마 원자폭탄이 투하된 것에 대해서 자신이 자책하는 이 캐릭터는 기술을 제공하는 일종의 인물이에요. 근데 히로시마라고 하는 그 원자폭탄이 떨어졌던 인류의 머리 위로 떨어졌던 그 유일한 그 순간은, 그 순간 자체가 이걸 창조했던 오펜하이머 같은, 뭐 지금 이제 영화가 된다고 그러죠. 크리스토퍼 놀런에 의해서 영화가 된다고 하는 오펜하이머 같은 인물, 아인슈타인 같은 인물, 이런 과학자들한테 엄청난 충격을 준 사건입니다. 자기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무서웠던 무시무시한 결과물에 대해서 놀랐던 거죠. 그래서 사실 전 타당하겠다고 생각해요. 그 장면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이 전쟁의 역사라기보다는 인류가 만들어낸 대량살상 무기의 위험도를 직접 보여준 거의 유일한 사례입니다. 원자폭탄이나 수사폭탄이 직접적으로 사람이 살고 있는 도시에 투하됐던 경우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밖에 아직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건을 대체할 수 있는 사건은 사실은 그 캐릭터에게 있어서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원자력 누출 이런 것도, 체르노빌 같은 사건이 있겠지만 그때 당시 최초의 사건이 주었던 충격이라는 건 엄청났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무슨 뭐 친일 이렇게 따진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제일동포들도 엄청 히로시마에 있다가 엄청 많이 죽었거든요. 그 이후에 후손들도 원자병에 휘달리는 후손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너무 항상 한일 관계가 엮여버리면 되게 문제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터널스에 대한 뭐 가이드 리뷰를 하다 보니까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하다 보니까 말씀드릴 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 정도 참조하시고 영화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 소마시네마 소마50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